이번 시간은 이슈 브리프 시간입니다. 오늘의 또 이슈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함께 해주실 이광무 대표님 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 시황 한번 흐름 살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전진적으로 지수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좋고요. 네. 일단 장 초반 때 지금 현재 11시 구간까지 큰 등락폭은 아니지만은 지수는 여전히 플러스권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보다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초반 때부터 해서 플러스의 모습 보여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의 안정감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시장이 안정되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 종목이 많은 좀 긍정적인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어서 앞으로의 흐름 한번 또 기대해 보면서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슈 키워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살펴볼 텐데요. 이 시멘트 가격이 7개월 만에 또 인상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 전문가님, 시멘트 가격의 이 상승 배경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앞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느꼈겠지만은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원자재 가격 상승 이 때문에 모든 상품들 제품군들이 인상을 해왔죠. 네. 사실 이제 시멘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플레이션 과정 속에서 큰 이 보폭의 인상을 하지 않았었는데 결국에는 인상에 대한 과정이 시멘트 가격도 인상이 좀 되었고요. 일단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시멘트 가격 인상 소식에 오늘 시멘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는데요. 이 반면에 시멘트를 주 원료로 하는 이 레미콘 업체가 이제 반발이 거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인상안에 관련해서 어떻게 수혜 섹터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올랐는지 이 부분을 좀 먼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시멘트 가격이 지금 7개월 만에 인상이 되었는데 올해 두 번째 인상의 이 과정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이 현재 요번에 톤당 10%에서 11%에서 15% 사이에 가격 인상안이 좀 결정이 되었고요. 8월 달과 그리고 9월 달에 주요 기업들의 가격 인상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모든 기업들이 발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7개월 만에 가격 인상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시멘트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은 이미 시장에서는 좀 예고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두 번째인데 지난해부터 했을 때는 세 차례 정도 인상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오르기 시작했던 이 가격 인상이 현재까지의 수치를 비교해 본다라면은 재작년의 위치보다 40% 이상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멘트 가격의 인상이 시멘트 기업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개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속도로 봤을 때 시멘트 기업들에 대한 시멘트 가격 인상은 사실 늦은 가격 인상입니다. 물론 이제 가격 인상 자체는 거부감이 들 수 있겠지만은 시멘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이 늦은 만큼 2분기까지의 실적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격 인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실적 개선에 좀 좋은 포인트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시멘트 가격이 인상하면은 어떤 또 업종이 좀 더 수혜를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시멘트 기업이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겠죠. 그리고 시멘트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이 가장 기본적인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때문에 시멘트 가격이 올랐거든요. 네. 유연탄 가격이 올랐고 그리고 시멘트 가격이 오르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를 사용하는 레미콘 기업들에 대한 가격 인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이 시멘트 기업들의 가격 인상 속에서 특정 기업이 레미콘 기업들과의 가격 협상은 사실은 배제할 것이다. 그 말은 시멘트는 올렸지만은 레미콘에 대한 업체 간의 가격 조율은 사실은 좀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네. 레미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다라면 레미콘 기업들의 가격 인상도 나올 것 같고 레미콘 가격이 오른다라면은 전반적인 원자재
건축 기자재 산업들이 동반해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건설 업황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생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은 좀 실적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최종 안에서는 소비자에게 인상에 대한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건설 업황 전체적으로 인상을 흐름을 따라간다면은 부동산 분양가 인상에 대한 부분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좀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유연탄에서 시멘트 또 레미콘 순으로 한번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 주택 가격이 또 하락하는 등 이제 주택 시장의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 원자재값 인상으로 분양가가 또 상승을 하면은 전반적인 시장에 또 악영향이 있을 거다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은 부동산 가격, 부동산 거래에 대한 활성화를 좀 키우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나오고 있는 만큼 부동산에 대한 거래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또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의 이 시멘트 가격의 인상은 그냥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결국엔 소비자에게 부담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담을 시멘트 기업들은 실적의 개선에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아쉬움을 가격 인상으로 좀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앞으로의 이 시멘트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좀 될까요? 조금 전까지 건설 업황에 대한 흐름이 부정적일 수 있다. 이게 시장에 대한 전망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오늘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왔었던 시멘트 종목들을 이제 살펴봐야겠죠. 네. 일단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때문에 시멘트 직접적인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대표적인 기업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신 양회 장 초반 때 출발이 상당히 강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상승폭이 좀 반납한 상태에서 음봉이 크게 연출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가격 인상은 시멘트 기업들에게 상당히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연탄 가격에 대한 상승 부담을 안고 있지만은 향후에 이 달러에 대한 안정성이 좀 나온다라면은 그동안에 부담이 되었었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추면서 시멘트 가격은 오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나타날 거라 보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서는 고려 시멘트 종목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 종목이 장중 탄력이 가장 강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장중 17%대 움직임이 나왔고 지금은 이 종목도 역시나 큰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음봉을 띄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신양해와 또 고려인 시멘트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는데요. 이 종목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이 간밤에 오펙 플러스에서 이 증산을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네. 네, 9월에 원유가 이제 증산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는 큰 규모의 이 증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국제 유가 가격 변동도 나올 법한데 실질적으로 어제는 유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가가 하락하면은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는 좋은 건가요? 최근에 이제 이 휘발유나 경유 가격이 상승이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유가가 조정받는 것이 필요한데 그 조정을 이끌기 위해서 원자재 가격 부담을 좀 낮추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사우디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했을 때 바이든의 순방 기간 동안에 즉답을 또 피했고 그리고 나서 오펙 회의까지 기다려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증산에 대한 규모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네. 네. 지금 증산 규모가 하루 10만 배럴로 결정이 된 건가요? 네. 9월 달에 원유 증산 규모를 하루 10만 배럴로 결정이 되었고요. 이 규모는 7월 달, 8월 달에 비해 본다면은 상당히 적은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상당히 적다면 10만 배럴이 어느 정도인지
보통 다들 잘 아실까요? 저는 잘 감이 안 잡히는 것 같은데. 네, 아마 이 부분을 읽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7월달, 8월달에 64만 배럴 규모에서 지금 10만 배럴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했을 때는 20%도 채 못 미치는 15% 정도의 규모의 증산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전의 증산에 대한 규모, 정확히 말하면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 원유, 그러니까 이 경기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부진하기 때문에 산유국 입장에서는 굳이 기름을 많이 뽑아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과거 수준보다는 감산이 된 거죠. 왜냐면은 본인들의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네. 자, 유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기 회복에 대해 따라서 감소에 대한 부분들을 줄여나가자. 그러니까 최저치보다는 계속해서 증산을 좀 더 늘려가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지지난달보다 이번 달 이제 곧 이제 9월 달에 증산에 대한 규모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은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에 대한 변동 계속해서 시장에서 중요한 화제였는데 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막아야겠죠. 근데 물가 상승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원유,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려면은 원유 생산을 좀 더 많이 해줘서 원유 가격을 낮추길 원했는데 사우디가 그와 같은 좀 긍정적인 화답을 주지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직접 방문을 했는데도 네. 증산 속도가 이제 줄었기 때문에 네. 어떤 점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만족하지 못하는 증산 합의를 이끌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유가에 대한 경기 흐름의 동향에 대해서 유가에 대한 가격이 어느 일정한 선을 지지하거나 혹은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는 부담감을 네.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다못해 적어도 지난달보다 이 생산량을 줄였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상승 분위기가 다시 한번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금리 인상으로 해서 잡아왔던 인플레이션. 근데 사실은 오펙의 회의에서 나온 이 결과는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과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기 때문에 과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다시 줄 것인지 아니면은 오펙의 결정에 따라서 오펙의 전망처럼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것인지 이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우디에 직접적으로 바이든이 방문을 해서 이 합의를 도출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상당히 사실은 아쉬움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그러면은 향후에 중국과 미국의 갈등처럼 미국과 중동 지역의 갈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조금은 부담스러운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브렌트유가 이제 간밤에 $100를 깨는 이 하락세를 또 보여줬는데요. 그러면 앞으로의 유가의 방향 어떻게 될까요? 네, 증산에 대한 규모가 못 미쳤기 때문에 이 유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재반등에 대한 재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 그게 부담이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네. 어제는 이제 그게 방향성이고요. 그런데 어제는 하락했다.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대화를 해야겠죠. 그러면 어제는 왜 하락했느냐? 미국의 원유 재고가 생각보다 증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어제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는데 네. 이제 앞으로 향후에 지켜본다라면은 이것은 단발성이 그칠 수도 있다. 과연 이제 오펙 회의를 통해서 다음 오펙 회의를 통해서 증산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증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오펙에서는 일축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특정 계절이 오기 전까지는 이 논의를 나눌 의사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일시적으로 원유 재고에 대한 수치가 다시 한번 바뀐다라면은 어제 유가는 하락했던 부분들은 빠르게 또 회복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빠르게 오를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어떤 관련 섹터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국제 유가 가격 상승 부담 때문에 상승에 대한 전망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은 경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일단은 어제는 유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큰 무탈 없이 진행됐는데 향후에 앞으로 유가에 대한 가격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온다라면은 정유주를 살펴볼 수 있는 다시 정유주에 대한
관심이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유주에 대해서 네. 관련해서 이제 계속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정유주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그런 종목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S51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주가가 꾸준하게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정유주에게 혜택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에 유가에 대한 반등 분위기가 연출된다면은 다시 한번 정유주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 어제 유가는 하락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등에 대한 혹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시점에서는 SOL과 같은 정유주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S51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 브리프 시간 이렇게 시멘트 가격 인상과 오펙 플러스 증산 합의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